복쌤과 함께하는 하루 10분 안경사국어고시 공부. 오늘은 물리강화 파동의 반사와 중첩 부분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반사와 중첩 부분에서는 파동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그리고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 파동의 반사가 있을 때 어떻게 또 분류하는 건지, 그리고 파동이 중첩, 어떤 것들 만났을 때, 그리고 걔들 만나고 났을 때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특징, 이거는 특징이겠죠. 그리고 정상파에 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동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 보면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이거의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나란한지 수직한지에 따라서 횡파와 종파로 구분합니다. 얘들은 서로 수직이고 얘는 수평일 때를 우리가 말하죠. 나란할 때, 수평일 때. 횡파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었고 얘는 소리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진파에서는 지진파의 S파, 그 다음에 지진파의 P파가 있었죠. 여기서 P랑 S라는 건 P는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먼저 도달하는 1차적으로 도달하는 에너지고 S는 세컨드라고 해서 뒤에 늦게 도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차원에 따라서 1차원, 2차원, 3차원이 되겠죠. 1차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 책상,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2차원의 공간, 3차원의 공간,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대부분 우리는 1차원에 대한 것을 보통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동의 파면, 아까 파원들을 이렇게 쭉 이어서 만든 면이었죠. 파면의 형태에 따라서 구면파와 평면파로 구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점들을 이은 게 이렇게 구면이면 구면파, 점들을 이은 게 이렇게 일자 평면이면 평면파, 이렇게 되겠죠.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밑에 에너지 차원에 따른 것과 형태에 따른 것들은 종류 부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은 여기 횡파와 종파 부분이 좀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동의 반사 부분에서는 고정단 반사가 있고 자유단 반사가 있습니다. 자, 고정단 반사라는 것은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파동이 진행을 할 텐데, 소한 매질이라고 하면 굴절률이 작은 곳을 말하고요. 작은 곳. 밀한 매질이라고 하면 N이 큰 곳을 말하죠. 즉, 굴절률이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진행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고정단 반사입니다. 작은 애가 큰 곳을 통과하게 될 때, 자, 이럴 때는 반사파가 매우 중요해지는데, 반사파, 위상이라고 하면 높낮이죠. 높낮이가 180도만큼 변하게 된다. 만약에 위로 볼록해지는 애가 들어갔다면 튕겨져 반사돼서 나올 때는 밑으로 이렇게 볼록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180도 위아래가 반전돼서 나오게 된다. 하지만 투과파는 변화가 없다. 왜? 여기는 만약에 소한 매질이라고 하면 반사돼서 나올 때는 계속 소한 매질이지만, 얘가 만약에 여기 밀한 매질로 뚫고 투가 돼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밀한 매질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변화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가면 된다. 어쨌든 작은 애 쪽에 있는 애가 바뀐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가는 줄이 지금 소한 매질이고 굵은 줄이 밀한 매질이라고 하면, 위로 볼록한 애가 진행할 때 반사돼서 나오면 밑으로 볼록해져서 나오지만 투가 되는 건 굵은 줄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낮은 애 쪽이, 소한 매질 쪽이 변한다. 자, 그러면 자유단 반사를 보게 되면 밀한 매질에서 이번에는 소한 매질로 진행합니다. 밀한에서 소한으로 가요. 누가 크냐면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얘가 가서 여기 소한 매질이 있고 갔다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애가 가는데 튕겨져 나온다고 해도 나와도 밀한이 더 세잖아요. 그러면 센 쪽에 있는 애는 변화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투가파는 소한 매질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투가파는 더 센 에너지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변화될 일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단 반사에서는 모두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에서는 고정단 반사, 약한 쪽에서 강한 쪽으로 갈 때 반사파만 변한다. 딱 변하는 거 하나는 얘기죠. 반사파 하나만 변하고 투가파는 다 문제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를 나중에 우리가 언제 써먹냐면 간섭 부분에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중요한 요소로 언급이 될 거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인데요. 중첩됐단 말은 여러 개가 쌓인다라는 거죠. 만난다, 쌓인다라는 거고, 중첩된 파들은 모양은 변하지 않고 진행한다.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파동은 간섭은 일어나지만 입자들처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형태가 변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네요. 서로 에너지를 잃지 않고 같은 속도, 같은 방향, 같은 위상 그대로 원래 그대로 진행. 이걸 우리가 독립성이라고 하죠. 서로 딱 중첩되었을 때 간섭할 수는 있지만 간섭된 위치가 벌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원래 그대로를 회복한다. 자, 중첩됐을 때 변이의 합은 두 변이의 합으로 구한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제로가 될 수도 있겠죠.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 보시면 Y1이라고 하는 파동과 Y2라고 하는 파동이 Y1이 진폭이 더 크죠. 진폭이 더 큰데 서로 마주보고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얘가 딱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이럴 때는 이 두 변이의 합, 진폭의 합만큼 진폭이 커졌다가 다시 조금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각자 위치 그대로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 과정이 중첩이죠. 이 과정은 독립성이죠. 원래 그대로 가게 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다 위로 볼록한 애들, 위로 진동하는 애들끼리 만났으니까 더 커졌지만, 만약에 위로 진행하는 것과 밑으로 진행하는 것과 위로 진행하는 것이 만나고 위로와 밑으로가 만나게 되면 얘들은 이만큼이 다 상쇄될 거니까 진동하지 않는다. 변이합이 꼭 플러스만 나올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제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자, 정상파라는 것은 진폭도, 진폭, 파장, 진동수가 같은 두 1차원의 파동이 서로 마주보고 진행을 해서 겹칠 때의 합성파입니다. 딱 겹치는 단계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조건은 있죠. 이거 세 개가 다 같은 애들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자리 진동하는 부분과 정지하는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기존의 파동 진동수
파동, 진동수, 파장은 다 동일하지만 뭐만 달라진다? 진폭만 달라진다. 앞에 봤던 그림 같은 거예요. 진폭만 더 커지거나 같기 때문에 같은 게 두 개 만나기 때문에 두 배거나 제로가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4분의 파동을 내분류로 했을 때 4분의 1, 4분의 3만큼 즉 홀수배만큼 시간 차이를 두고 만나게 되면 서로가 상쇄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진폭이 제로가 되고 4분의 2, 4분의 4만큼 즉 짝수배만큼 시간차 거리 차이를 두고 만나게 되면 보강되게 된다. 볼록한 게 볼록하게 만나고 밑으로 내려간 게 밑으로 내려간 거랑 만나게 돼서 진폭이 2배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A번은 오른쪽에서 왼쪽, B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똑같이 진폭 모양 다 똑같죠. 이럴 때 얘들 만나면 이 볼록한 부분 만나니까 더 위로 2배만큼 커지고 밑으로 내려간 게 만나니까 밑으로 2배 더 커지고 이거는 시간 차이가 없죠. 근데 지금 두 번째 그림 보시면 4분의 1이라는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4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 파장이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네 단계를 반복해야지만 제자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 파장이라고 하잖아요. 한 파장을 구성하는 것은 네 동작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 네 단계를 해야지만 하나라고 봤을 때 한 파장이 된다고 봤을 때 이 네 단계 중에서 한 단계만큼의 차이를 두게 되면 얘들은 상쇄 간섭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개 중에 얘가 이제 2분의 1로 돼 있는데 4분의 2겠죠. 두 단계씩 차이 나면 또 기존이랑 똑같아지는 거고요. 홀수배로 차이 날 때마다 상쇄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꼭 잘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정상파를 우리가 어떤 데 나타나는지 보게 되면 악기 또는 기주운동이라고 해서 관해운동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고정 부위 또는 막힌 부분. 고정은 악기에서 현악기죠. 줄이 고정된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마디라고 합니다. 마디는 진동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고 교정이 안 된 부분 또는 관에서는 뚫린 부분이 되겠죠. 뚫린 부분은 배라고 합니다. 배는 진동하는 부분입니다. 배와 마디로 구성되는데 배는 진동하는 거, 마디는 진동하지 않는 거. 자, 그리고 진동수가 커지면 고음이 나고 진폭이 커지면 큰 소리를 낸다라는 거 기억하면 이렇게 기억해 놓고 자, 얘를 보게 되면요. 자, 지금은 양쪽이 다 막혀 있습니다. 양쪽이 다 막혀 있다. 그러면 이 막힌 이쪽이 뭐가 되냐면 마디가 되겠죠. 근데 마디와 마디만 있으면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뭐가 중간에 있어야 되냐면 중간에 배가 꼭 하나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얘는 진동하지 않는 부분 그러면 배까지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가 배가 되겠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하나, 두 개 진동했는데 한 파장 중에서 네 개 중에 두 개만 한 거잖아요. 두 개 한 개 이 끈 길이랑 같대요. 그러면 한 파장을 이루려면 4분의 4가 돼야 되는데 지금 4분의 2니까 다시 갔다 돌아오면 되죠. 즉 2배 왕복을 하게 되면 왕복을 했을 때가 한 파장을 구성하게 되더라. 그러면 왕복을 한다는 것은 줄의 길이가 L로 봤을 때 2L이니까 이럴 때가 한 파장이 된다. 이게 기본 진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만약에 이런 악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줄의 길이를
만약에 준다고 했을 때 이 악기에서 한 파장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줄의 2배만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 가지고 그대로 푸시면 되겠죠. 열려있는 건 반대겠죠. 여기가 배가 되고 중간에 마디가 있어야겠죠. 똑같이 마디도 있어야 진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2개, 3개, 4개가 되니까 똑같습니다. 패턴은. 자, 이렇게 되겠고, 자, 이제 어려운 거는 한쪽만 막혀 있는 것 또는 한쪽만 뚫려 있는 곳이 어렵죠. 열려 있는 곳은 배, 막힌 곳은 마디라고 했을 때 진동하고 진동 안 하고 진동하고니까 한 번, 2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4개 중에 4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2개밖에 안 한 거잖아요. 2개를 했는데도 벌써 2L이에요. 그러면 4분의 4가 되려면 4L이 되겠죠. 4L이 되겠죠. 그럼 얘를 한 파장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얘를 바꾸면 한 파장 길이는 얼마? 줄의 길이의 4배와 같다라는 값이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 수 있게 된다. 기본 공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아마 시험은 2개 중에 많이 나오는 거 하면 한쪽이 막힌 게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문제로 다시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렇게 하면 오늘 했던 것들 좀 정리해봤는데 시간은 조금 길어졌지만 정리하시면서 개념도 머릿속으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게 여러분 합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면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